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총평을 맡은 김현준입니다. 해설 강의는 그 문항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그 총평은 우리의 출제 경향, 문제 출제 경향을 내려다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는 그 나무를 보는 시간이고 총평은 숲을 보는 시간이니까 해설 강의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그 작년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볼게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떤 패턴과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자, 작년에는 그 9월 전국연합을 보면 일단 다항식은 어때요? 여기가 2, 3점 문항이고요. 여기가 4점 문항인데 자, 압도적으로 2, 3점 문항에서 출제가 많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항식은 2, 3점 문항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4점짜리 한 문제 출제됐는데 이제 그 전국연합에서 최고 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4문제죠. 그 4문제가 객관식 마지막 2개, 20번, 21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주관식 마지막 2개, 29번, 30번. 이렇게 4문제라 볼 수 있는데 다항식에서는 딱 한 문제 4점 나왔는데 그게 최고 난도 문제죠. 나머지 정리.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을 볼게요. 고등학교 수학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메인 대단원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보면 각각의 영역에서 2점, 3점, 그리고 4점 그런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최고 난도 문제 4개를 특별히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그 4문제 중 3문제가 어때요? 방정식과 부등식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 문제들을 많이 풀려면 이쪽 두 번째 대단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무려 2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 대단원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2차 함수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2차 함수를 그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최고난도 문제는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에 해요. 사실 이 친구는 교과서에도 별도로 그 심화 과정으로 대부분 실려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울 게 없고 기존에 널리 알려진 문제들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9월 시험에서 새롭게 추가된 대단원이 있죠. 그게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죠. 자, 도형의 방정식을 보면 뭐 2점, 3점, 그리고 4점 골고루 출제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다항식과 방정식, 부등식과 달리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최고 난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었다. 이거 작년 거야. 그럼 올해도 이런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달라진 것은 없을까? 한번 볼게요. 놀랍게도 그 일단 다항식을 보면 작년과 올해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자, 4점짜리 딱 한 문제 출제됐었는데 최고 난도 문제 출제됐었죠? 그것도 나머지 정리로. 근데 올해도 그렇잖아. 그리고 2, 3점짜리 4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됐죠. 이렇게 전국연합이라는 것은 기존의 출제 경향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면서 출제가 되고요. 거기서 살짝 비틀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자,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볼게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을 보면 뭐 작년과 비슷하게 각각의 영역에서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골고루 출제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대단원에서 최고 난도 문제가 딱 2문제 나왔었죠. 자, 3문제 나왔었죠. 근데 이번엔 2문제 나왔지. 그럼 그 한 문제가 어디로 왔어? 바로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그 최고 난도 문제가 각각의 단원들의 골고루 출제된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원과 직선의 방정식.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출제됐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 원의 방정식에 넣을 수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에도 넣을 수가 있을 정도로 원과 직선에 대한 이해가 모두 완벽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주요 문제를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과 올해 출제 경향을 비교해 봤는데 어때요? 뭐 작년과 올해 그렇게 다른 게 별로 없었죠?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 볼 그 2달 후에 볼 11월 모의고사도 작년과 재작년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서 패턴 분석에 경향 분석에 좀 몰두해야겠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자, 새롭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전 것들의 변형에 불과하니까 작년 재작년 문제 많이 풀어서 2달 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